조선시대 양반들은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몸을 깨끗이 씻었을까요? 아마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이 당연한 오늘날의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들의 청결관념에 대해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단순히 안 씻었다는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 당시 최고 지식인이자 사회의 리더였던 양반들이 왜 그런 독특한 청결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특별한 청결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있어 전신목욕, 즉 온몸을 물에 담그는 목욕은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답니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쩌면 다소 불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개 청결을 이야기할 때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당시 양반들의 삶에서는 전신 목욕이 매우 드물게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명절이나 제사처럼 중요한 날에만 온몸을 정갈하게 씻어내고 평소에는 그 빈도가 극히 낮았다고 전해지죠. 조선왕조실록이나 당시 문인들의 일기 같은 고문원들을 보면 목욕에 대한 기록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고고하게 거니는 양반의 모습과 우리가 상상하는 목욕 문화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괴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양반들은 온몸을 자주 씻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자신들의 청결을 유지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매일같이 행했던 세수와 발 씻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신 목욕은 드물었지만 이 두 가지 행위는 양반들의 하루 일과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루틴이었죠.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정갈한 마음으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어내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친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풀며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이 그들의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수와 발 씻기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위생적인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수양하는 일종의 의례이자 정신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었죠.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발을 씻으며 하루의 번잡함을 씻어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마치 명상처럼 정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청결 의식은 양반들의 내면 세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독특한 청결 문화는 과연 어떤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은 배경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양반들의 독특한 청결 문화, 그 깊은 배경에는 단순히 위생을 넘어선 철학적,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효였음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유교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니 머리카락 한 올, 피부 한 점까지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효의 시작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아끼고 보살피듯이 자신의 몸 또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깊은 사상 속에서 양반들은 자신의 몸을 인위적으로 크게 바꾸는 행위를 무척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과도하게 씻는 행위조차도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과하게 바꾸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거나 땀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 전신을 물에 담그는 목욕은 그들에게 신중해야 할 일이었던 셈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던 것, 손톱과 발톱을 단정히 정리하되 너무 짧게 깎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을 부모님께 받은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려는 노력이 그들의 일상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신 목욕을 드물게 하는 것이 불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효를 실천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였던 거죠. 결국 양반들의 청결관념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선 삶의 철학이자 부모님께 대한 지극한 효의 실천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양반들의 청결 문화가
오직 유교적 가치관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현실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죠. 우선, 물이라는 자원의 접근성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대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물에서 직접 물을 깃거나 멀리서 길어와야 하는 수고는 온전히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신 목욕을 하려면 상당한 양의 물을 데우고 운반해야 했으니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온 가족이 목욕을 하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 전신 목욕이 일상이 되기 어려웠겠죠. 게다가 조선시대 양반들이 입었던 한복의 구조는 어땠을까요? 여러 겹으로 된 도포나 저고리, 바지는 입고 벗는 과정 자체가 무척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여러 겹의 옷을 모두 벗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다시 옷을 입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불 속에 파고들어도 한기가 느껴지는 날씨에 전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죠.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들은 전신 목욕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기 어렵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냄새에 대한 인식도 현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에서 나는 모든 채취를 불쾌하게 여기고 제거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채취를 지금처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향락이나 향을 피워 몸과 주변을 정갈하게 가꾸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는 현대의 무치를 지향하는 위생관념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허용 범위가 더 넓었던 거죠. 이처럼 유교적 철학, 물 부족이라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옷차림과 사회적 인식까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선시대 양반들의 독특한 청결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교적 철학, 물 부족이라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옷차림과 사회적 인식까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선시대 양반들의 독특한 청결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조선시대의 청결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위생관념과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또 헤어질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뜨거운 물을 펑펑 쓰며 개운하게 샤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샴푸와 보디워시로 몸의 모든 채취를 씻어내고 향기로운 로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들의 청결관념은 이와는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청결은 단순히 몸의 때를 씻어내는 행위를 넘어 정신적인 수양과 인격 도야의 과정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세균으로부터의 해방을 청결의 핵심 가치로 여기지만 그들에게는 몸을 바르게 관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청결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다름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철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과거의 모습을 현대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더러웠을 거야. 라는 식의 단편적인 판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청결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와 가치관이 숨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몸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자 하늘이 부여한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유교 경전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구절이 바로 이를 대변합니다. 즉, 몸과 털어,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죠. 이 가르침은 그들의 모든 생활 양식과 청결관념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목욕으로 피부를 문지르거나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라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실천하는 길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불효와 다름없었던 겁니다. 전신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도
어쩌면 차가운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행위가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이는 그저 게을러서 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을 보존하고 존중하려는 지극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에게 청결은 외부의 때를 씻어내는 것을 넘어 내면의 경건함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조선시대 양반들의 청결관념은 단순히 덜 씻었다는 미개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몸은 부모에게 받은 소중한 것이라는 유교적 효 사상과 더불어 당시의 물 부족, 번거로운 의복, 그리고 냄새에 대한 사회적 허용 범위 등 환경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태도이자 깊은 철학이었던 겁니다. 현대의 잣대로 과거를 섣불리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통찰과 함께 깊은 존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독특한 청결 문화를 통해 청결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조차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정의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현재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정관념을 넘어선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청결이라 부르는 보편적인 가치조차도 시대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다채로운 의미와 실천 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몸을 씻고 다양한 향의 비누를 사용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몸을 보존하는 일은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것과 같았기에 과도한 목욕으로 피부를 문지르거나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는 행위는 효를 거스르는 일로 여겨졌으니까요. 단순히 물이 부족하거나 의복이 불편해서 전신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몸은 곧 부모라는 유교적 가르침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행위조차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염려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은 그들이 청결을 넘어 몸의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게으름이나 미개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극히 절제되고 철학적인 삶의 태도였던 셈입니다. 겉모습의 깨끗함보다는 마음의 정갈함과 몸의 온전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청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묻게 만듭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청결관념은 단순히 때를 씻어내는 행위를 넘어 부모님께 받은 몸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려는 지극한 마음,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려는 겸허한 태도가 집약된 하나의 삶의 예술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청결보다 내면의 정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차가운 물에 몸을 씻는 것을 경계하고 손발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던 그들의 일상은 겉모습보다는 본질을 중시했던 선비 정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의 순간에 우리는 과거의 지혜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존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다른 과거의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아는 것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와 함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청결이라는 아주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본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벽을 허물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과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의 생각에 신선한 파문을 던질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